네, 신광섭의 주파수 매주 화요일, 목요일 날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께 또 시장에 대한 흐름과 또 미국 시장에 관련돼서 레포트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명쾌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주파수 혹시나 처음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흐름과 파동 그리고 수급 흐름을 맞춰서 우리가 수익을 한번 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주파수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또 관련된 강의를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파동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게 아마 지난주 제가 목요일 아닌가요? 엘리어트 파동의 기초적인 이론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적인 이 상승 파동에서 이론인데 여기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표시를 해놨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상승할 때 파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승할 때가 1파 상승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나오니까 조정이 나오는 거겠죠? 조정 파동. 그래서 2파 하락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이 나올 때 뭐예요? 결국 뭐예요? 1, 3, 5. 홀수로 되어 있는 게 상승 파동에서 상승이고 짝수로 되어 있는 게 2, 4. 바로 조정 파동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게요.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엘리어트 파동이요. 통상 제가 항상 앞서도 제가 테크니컬한 매매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지그재그 패턴이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지그재그라고 하면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그재그. 이게 지그재그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이렇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그재그라는 건요. 바로 약간의 좀 춤을 추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지그재그. 이렇게 해서 약간 떨어질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세 개 파동으로 구성되는 게 지그재그 패턴이고요. 또는 올라갈 때는 당연히 지그재그.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때는 항상 5개 파동으로 1, 2, 3, 4, 5 5개 파동으로 구성되고 시장이 떨어질 때는 지그재그. 기억나시죠? 쉽죠? 그래서 지그재그, 3개 파동 구성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큰 그림으로 우리가 봤을 때요. 잠깐 가까이 보면요. 여기 지금 1파 상승이라 나오고 있는데 통상 1파 상승은 스마트머니가 만들어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주가 흐름이든 간에 어떠한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똑똑한 자금들이 이런 상승을, 반등을 만드는데 요 1 안에서도 상승이니까 1, 2, 3, 4, 5 5개 파동으로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을 이제 소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제가 떨어질 때는 어떤 파동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N자 형식으로 누우면서 가는 파동을 3개 파동 구성인데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3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5개 파동, 떨어질 때도 3개 파동, 지그재그 패턴. 결국 이런 식으로 이런 파동이 큰 파동이 있으면 그 안에서도 소파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는 5개 파동,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는 3개 파동, 지그재그 패턴으로 떨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이는 게요, 상승 파동이에요, 상승. 상승이 나올 때 기초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리딩 다이거널, 엔딩 다이거널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뭐 3, 3, 5 패턴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엘리어트 파동은요, 세부적인 테크니컬 매매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내가 큰 그림, 거시적인 측면에서 현재 코스피나 미국의 S&P 500 또는 삼성전자나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VTG MP라는 종목 같은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할 만한 패턴들이 엘리어트 파동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내가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눌림목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요. 보이실 거예요, 눈에.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조금 우리가 큰 그림에서 접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엘리어트 파동 하는데 제가 목요일 날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제가 최근에 지금 뭐 빨간맛 편입 종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2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저가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저가 매수. 이 저가 매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제가 가끔 언급해 드리는데요.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은 제가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강의를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은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은 부족해가지고요. 엘리어트 파동을 활용한 사례를요. 잠시 글로벌 증시 마켓 브리핑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듣고 나서 미국 시장 흐름 보고 그리고 나서 활용 사례까지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켓 브리핑 잘 듣고 왔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은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경제연구소에서 방금 제게 1시간 전에 발표가 나왔는데 128개월간의 실물 경기, 미국 실물 경기에 대한 호황이 끝났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있을 FMC에서 중요한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걱정하는 투자 심리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하락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또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엘리어트 파동을 활용한 사례들. 실제로 우리가 뭐 이론을 접근했을 때는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제가 현재 포트에 구성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바이오젠. 물론 이제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반일 테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가지고 나온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물론 이제 대부분 코로나 팬데믹을 위해서 좀 하락이 나왔어요. 하락이 나오고 나서 제가 앞서 엘리어트 파동상 1파 상승은 누가 만들어나고 있습니까? 시장이든 종목이든 간에. 스마트머니, 어떠한 우리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이런 세력들이 만든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반등이 여기서 대부분 3월 20일에서 20일 동안 19일 날 지수를 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엘리어트 파동으로 제가 한번 해석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파동이 이제 1이 되고요. 지금 그림이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좀 가까이 한번 당겨보면요. 여기가 2파입니다. 2파 조정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죠? 세계 파동인데 요거는 이제 일봉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분봉상에서는 세계 파동, 지그재그 패턴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좀 올라간 구간 자체가 여기까지가 3파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까지도 3파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상. 물론 패턴적인 부분에서 활용을 좀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나서요. 다시 한번 4파. 제가 뭐라고 했죠? 조정 나올 때 지그재그 패턴이 완벽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이날 말씀드리고 사실 이날 편입하려고 했는데 저가 매수를 실패해가지고 저가 매수 너무 낮게 잡아서 그대로 올라가서 수익 실현을 못했는데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저가 매수 정확하게 했죠. 그리고 현재 수익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1, 2, 3, 4, 5에서 상승 파동이 1, 3, 5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구간이 한국바이오젠은 5파동 상승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하락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사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NH의 한국사이버결제. 최근에 너무 물리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 언제 들어가면 되냐, 언제 추가하면서 되느냐 물어보시면 많은데 엘리어트 파동 입장에서 제가 한번 객관적으로 테크니컬하게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사실 뭐 페이코 아실 거예요. 페이코, 뭐 간편결제 그 관련된 부분 지수가 떨어졌어요. 대부분 여기 다 떨어졌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지금 올라오는 파동이 여기까지가 이제 1파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일봉상으로는 정확하게 지그재그 패턴이 약간의 기간 조정 패턴으로 횡보가 나왔다는 얘기죠. 횡보가 나오면서 여기가 2파 하락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온 게 3파입니다. 3파 웨이브가 나왔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다시 길게 기간 조정이 어때요? 지그재그로 나왔죠. 지그재그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을 지금 당장 사야 될까요? 아니죠. 왜? 제가 목요일 날 피보나치 수열로 이 주가가 NH 한국사이버결제가 어디 정도의 저점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될지를 지지 라인을 한번 말씀드릴 텐데 요거를 한번 대입해 보니까요. 대략 한 45,0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주가가 47,100원인데 45,000원까지만 가면은 완벽한 4파 조정의 기간 조정이 끝나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H 한국사이버결제를 엘리어트 파동으로 활용을 한번 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VTGMT. 제가 테크니컬한 매매가 뭔지를 보여드리겠다. 엘리어트 파동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요. 다 마찬가지예요. 3월 19일 날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상승이 시작되는데 반등은 메이저들이 만들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1이 나왔죠. 반등이 나오고 세게 나왔어요. 세게 나오고 음봉을 마감됐지만 그리고 2파가 여기서 나왔죠. 지그재그 패턴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3이 이렇게 여기까지
4월 20일 날 11,600원까지 3파가 나왔습니다. 3파 웨이브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보세요. 지금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이 굉장히 길죠. 보시면 거의 뭐 2달 동안 옆을 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4파 조정에서는 535 패턴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어려워서 길게 보면은 이제 지그재그 패턴이 보이는데 아직은 완벽한 지그재그 패턴이 아니에요. 조정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앞서 매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순간적으로 빠졌을 때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9,470원짜리 말씀드렸잖아요. 9,470원짜리. 요 정도까지 조금 더 9,500원대까지만 내려온다면은 이 종목은 기간 조정이 끝나고 다시 5파동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TG MP를 제가 오늘 편입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엘리어트 활용 사례를 통해서 제가 한번 테크니컬하게 매매해보겠다라고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FOMC가 이제 내일 모레 있어요. FOMC가 내일 모레 있는데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앞서도 특이점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긍정적인 시나리오, 일드캡이나 일드 커브 컨트롤. 그러니까 자산 매입 관련된 부분들을 무한정으로 할 수 있게 연준이 정책을 바꾸냐면은 시장은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 주, 일단 제가 최소한 봤을 때 긍정적인 시나리오,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온다면은 엘리어트 파동상으로는 여기서 한번 뭐 약간의 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구간이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2270포인트거든요. 요 근처까지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대형주 위주의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 바로 FOMC 긍정적인 시나리오 나왔을 때는 2270이나 60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그러면 부정적인 시나리오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시나리오 나온다면 FOMC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고 뭐 추가적인 부양책은 있는 정책만 가지고 버텨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온다면요. 이 종목은 이제 오늘이 저점이 되는 거겠죠. 저점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물이 선물 포지션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떨어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얘기는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부정적인 얘기는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굉장히 적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조정 하락이 좀 길게 한 2, 3개월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옵션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옵션 공부했죠? 현재 선물지수 292.50이에요. 자, 근데 좌변이 콜이고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 나는 게 콜,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 나는 게 풋입니다. 자, 근데 가격을 비교해보자.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 1.50, 밑에 2.53.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지금 콜이 가격이 1.50입니다. 풋 가격이 2.53이에요.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메이저나 외국인이라면은 풋을 살까요? 콜을 살까요? 제일 싼 콜을 사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투자자 외연 도장인데 다른 건 없습니다. 선물, 누적 5조 원 나왔어요. 5조 원. 5조 원 나왔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어때요? 누적이 535.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게 535억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하지만 옆에 보시면은 풋을 매도하고 있어요. 풋 가격이 떨어지는데 매도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 주가를 상승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물 5조 원 매수하고 있지 옵션도 다 상방 포지션입니다. 근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콜이 가격이 싸네? 싸다.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외국인들이 아마 FOMC에서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시장은 다시 2200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신강섭의 주파수 엘리어트 파동과 연계해서 옵션 시세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